자, 5번 질문은 먼저 얘기하기 전에 요거를 좀 써보자. 환경보호, 비용 고려. 요렇게 써놓고 하자. 우리가 환경을 보호할 때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요런 글인데요.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옵티말 레벨이야. 요거 형광펜으로 칠하고 별표하세요. 이 글은 옵티말 레벨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쓰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최적의 오염의 최적량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오염의 최적량이 있다는 게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그죠? 근데 사실 오염이 0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환경을 어느 정도 환경을 어느 정도 훼손시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경제도 발전시키면서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그치? 이거를 옵티말 레벨이라고 쓴 겁니다. 이제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올도를 썼다는 얘기는 항상 얘기하지만 주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글의 첫 문장에 올도를 썼다는 얘기는 이 주절이 주제라는 얘기야. 항상 주제가 뭔지는 찾고 가야 됩니다. 자, 사람들은 agree on은 합의하다라고 할 때 주로 씁니다. 합의하다. 그래서 동의하다 할 때는 with를 주로 쓰죠. 물론 agree on이 동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주로 합의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동의할 거예요. 동의할 수 있어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환경 보전이죠. 컨저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컨저베이션, 프리저베이션 둘 다 보전인데, 컨저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환경 보전 또는 환경 보전이나 또 뭐가 있을까? 유적지 같은 거 보전하는 거고요. 그럴 때 쓰는 거고. 프리저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기존에 있는 것을 더 나빠지지 않게끔 보존하는 때 주로 쓰입니다. 뉘앙스가 조금 틀리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컨저베이션 하면은 이제 환경 보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환경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강한 반오염 노력. 그러니까 오염에 반대하는, 즉 오염을 방지하는 노력이겠죠.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는 누구나 다 동의할 거란 얘기야. 뭐 할 때는 비용이 고려되지 않을 때에는, 그러나 뭐 할 때는 비용이 고려될 때에는 조건을 주는 거죠. 이때에는 상당히 덜 동의가 있을 거예요. 이 얘기는 뭐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지? 그러니까 비용을 고려하면은 환경 보호는 누구나 다 원한다는 얘기야. 동의한다는 얘기야. 근데 비용을 고려하게 되면 이 환경 보호를 해야 되냐? 이런 물음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Let's consider 하면은 예를 들어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고려해보자라는 뜻이죠. 몇몇 이러한 비용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어떤 비용이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라는 얘기죠. 그들은, 데이가 가리키는 것은 비용이죠. 그치? 그 비용들은 포함하고 있어요. 수반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무엇에 대한 제한할 때 on을 씁니다. restriction on이야. 무엇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은 콜로케이션이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글쓰기 할 때. 자, 개인의 행동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고 있어요. 뭐 이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쓰레기 버리지 마. 분리수거해. 분리수거할 때 쓰레기 봉투 사야 돼. 그지? 그리고 뭐 한강에서 술 먹지 마. 이런 것들도 다 사회적 비용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개인적 행동에 대한 제한을 함으로써 드는 사회적 비용이 있을 거고, 리로케이션, 로케이트가 위치시키다잖아. 그럼 리로케이트 하면은 다시 위치시키는 거죠. 재배치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산업이나 아니면은 직업에 대한, 직장에 대한 이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뭔가를 공장을 세우려고 그랬더니 오염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저기 시골 가서 공장 지어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치? 그러니까 어떤 공장이나 아니면은 직장을 이동시켜야 된다는 거. 그치? 이게 두 번째죠. 그치? 첫 번째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제한이고, 다음에 이사 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곳으로.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이 이사는, 이런 이사가 보통이죠. 선진국에서 오염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 오염을 발생하지 않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려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후진국으로 와서 공장을 짓는 사례도 많죠. 그것도 이사죠. 그지? 다음에 새로운 뷰어러크러시가 여기 관료제도라고 나와 있죠. 이 뷰어러크러시는 그냥 여러분들이 관료제도 하면은 의미가 안 나오니까 그냥 공무원 생각하면 돼요. 공무원. 그러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줘 볼게. 군인이야. 이등병이야. 그런데 이제 전방에서 보초를 쓰고 있는데 미사일이 날라와요. 미사일이 날라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공격해야죠. 그런데 이 관료제도라는 건 뭐냐면 일병이 상병한테, 상병이 병장한테, 병장이 중대장한테, 중대장이 육군본부에 전화하고 육군본부가 육군참모한테 전화하고 육군참모가 국회의원한테 전화하고 국회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전화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한테 얘기하면 대통령이 미사일 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미사일 쏘는 거야.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보니까 관료제도.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이 관료제도가 생긴 거는 뭐냐면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운 거야.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례를 하는 학생들은 여러분들은 관료제도 얘는 무조건 융통성 없음으로 외워야 됩니다. 융통성 없음. 융통성 없음이야 관료제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하나 떼려 그러는데 주민번호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이 없어. 지문으로 해도 되는데 주민등록증 가져오라 이거야. 아니면은 못 대준다.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는 거죠. 그지? 그래서 뷰어러크러스는 융통성 없음으로 일단 알아두세요. 여기에 나온 건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환경 관리 하려고 그러면은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하니까 사람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비용 들겠죠. 자, 그리고 개발. 비싼 새로운 기술의 개발. 이게 이제 네 번째네요. 그치? 비싼 새로운 기술의 개발. 얘는 뭐냐면 그 환경 오염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치? 계속 새로운 비싼 기술들을 개발을 해야겠죠. 거기에 드는 비용. 이런 굉장히 많은 비용들을 수반한다는 얘기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비용을 고려해 볼 때, 그치? 환경 보호를 할 때 이런 비용을 고려하라는 얘기야. 근데 고려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 보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럼 1번부터는 계속 가야겠죠. 이제 이런 내용으로. 자, assess, 평가하다죠. assess는 평가하다고. 요 단어랑 혼동하면 안 됩니다. access. 발음, 얘는 assess고 얘는 access야. 이 access는
접근 또는 접근하다잖아. 이거 우리가 안 헷갈려. CED나 CS가 붙으면 가다라는 어근이잖아. 그리고 A 다음에 똑같은 글자 두 개가 나오면 동음화 현상 때문에 그런 거고 AD라는 어근이고 AD는 그쪽으로 가까워지고 계속하는 느낌이라 그랬죠. 그래서 to라는 어근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느낌이야. 다가서는 느낌. 그래서 assess는 접근하다고 여기 SS가 붙은 거는 평가하다입니다. 평가하다. 자, 평가해 볼 때 어떤 문제점을 오염의 문제에 대해서 평가해 볼 때 비용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고 닫아야죠. 닫아야죠. 뭐뭐뿐만 아니라 라는 뜻인데 강조하는 것은 얘를 강조하는 거죠. 혜택뿐만 아니라 이때 혜택은 어떤 혜택이에요? 환경 보호를 했을 때의 이득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득도 생각해야겠지만 비용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야. 반드시 비용을 고려해야 된다. 근데 1번 맞죠? 환경 보호를 할 때 비용을 고려해야 된다. 자, 2번 보자. 그러므로 자, 5번 딱 보니까 5번은 쓰세요. 문장 순서가 시험 문제로 변형돼서 나올 수 있고요. 문장 순서.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선택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단어 선택. 그러므로 unlikely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likely라고 써보세요. likely. 단어 선택 문제로 likely는 가능한 거고 unlikely는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디아는 가능하지 않아요 라는 뜻이죠. 대디아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대디아는 뭐가 나와야 돼? 환경 보호를 할 때 비용 없이 환경 보호를 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내용을 볼게요. 우리가 결정하는 건 인스티튜트. 자, 인스티튜트 뜻 좀 쓸게요. 시행하다라는 뜻이야. 시행하다. 인스티튜트 시행하다. 뭔가 도입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명사로 쓰이면 기관, 협회 이런 뜻도 있죠. 기관, 협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행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뭘 시행하는 것은 No Pollution Policy. 자, 오염이 아예 없는 거야. 오염 없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니까 unlikely 써야죠. 그죠? 이렇게 단어 선택 문제. 자, 오염 없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요렇게 걸리는 거죠. 대비하는 가능하지 않은 거야. unlikely한 거야. 그래서 아니 미안해. 이때 대은 요게 걸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이죠. 그것은 뭐예요? 요거죠. No pollution이죠. 오염 없는 정책은 불가능합니다. 뭐 하기에? implement도 실행하다야. institute도 실행하다. implement도 실행하다. 그치? 이때 대선 그러니까 오염 없는 정책을 실행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3번 보자. 정책 분석은 제공합니다. 뭘 제공하냐면 provide A with B죠. A에게 B를 제공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책 분석이라는 것은 일단은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한 정책을 분석하는 거겠죠. 얘는 A에게 B를 제공한대요. 결정을 하는 사람에게 보통 결정하는 사람이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뭘 제공하냐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대요. 무엇에 대한 정보냐면 어떻게 정책들이 작동할 건지 실제로는 어떻게 정책이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효과. 무엇에 대한 효과? 경제적, 환경, 사회적 다른 요소들에 대한 그들의 효과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금 3번은 이상한 말하고 있네요. 환경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고려한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치? 3번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으니까 무관한 문장이고요. 4번 읽어볼게요. 무조건 3번 이상하다 하고 무관한 문장이라고 해서 3번 쓰면 안 돼. 반드시 4번 읽어봐야 돼요. 자, 2번. 그래서 4번이 2번하고 연결이 되는지 확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2분이 나왔는데 2분에다가 요렇게 쓰세요. 요렇게 화살표 하세요. 요렇게. 2분이라는 건 언제 쓰냐 하면 앞에 있는 말을 극단적으로 쓸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누구는 부모님 말도 안 듣고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요.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요. 심지어는 개쓰레기예요. 이렇게 앞에 말보다는 훨씬 더 강한 말이 나와야 되는 거야. 2분을 썼다면. 자, 그리고 그러면 심지어 접근하는 것도 뭐 어디에 접근하는 거냐면 기준에 어떤 기준? 거의 없는 오염. 그러면 노 폴루션하고 화살표 이렇게 연결해 볼까? 이렇게 거의 없는 오염. 오염을 적게 시키는 거잖아. 그죠? 일단 노 폴루션은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 조금만 오염이 있게 하자. 오염을 조금만. 그러니까 리틀을 썼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없는 오염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만 오염을 적게 시키는 느낌인 거죠. 최소한으로 시키는 그런 기준에 도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비싸다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리틀 폴루션도 만들 수 있어. 그쵸? 할 수는 있나 봐. 접근은 할 수 있나 봐. 근데 그게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염을 최소한으로 줄이라고 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국가나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보통 오염을 규제하는 정책을 많이 내놓잖아. 그치? 후진국이 내놓지는 않아요. 선진국이 많이 내놓는단 말이야. 그런데 후진국들은 비용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정책들이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왜? 오염 처리 시설을 갖추는데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비용을 고려하면 이 환경 보호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대신에 네모 치세요. 대신에. 자, 오늘의 문법이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instead는 언제 쓴다 그랬어요? instead. 생각이 안 나?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B다. 그리고 not A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A와 B는 반드시 병렬 구조여야 되는 거야. 똑같은 구조여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전치사 명사면 전치사 명사, 형용사면 형용사. 이렇게 똑같은 품사의 배열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병렬 구조여야 된다. 자, 독해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B가 나오고 콤마 대신에 and를 쓸 수 있다는 거야. and not be. 요거 독해할 때 종종 나오니까 현대 영어에서는 잘 쓰는 거야. 잘 쓰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나대의 법비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생각이 나야 되죠. 두 번째 생각나야 되는 게 뭘까요? 나대의 법비 하면 not A 법비 하면은 생각나는 거 오늘의 문법이야.
자, 이게 생각나야겠죠? not A다. not A다. 점 찍고 다음에 무엇을 쓸까요? 다음에 B를 쓰죠. 그치? 그럼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은 뭐야? 벗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A가 아니라 B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A가 아니라 B다. 이때 not A다. 그리고 나서 접속 부사를 집어넣어야 돼. 뭘 집어넣을까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게 하려면 벗은 안 돼. instead를 쓰죠. instead, rather, on the contrary, 그리고 if anything, 자, 그럼 여기서 보자. instead나 rather를 쓰려면 instead나 rather, on the contrary를 쓰려면 이 세 개를 쓰려면 또는 if anything을 쓰려면 앞문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벗이 있어야 돼요. 왜? 나대의 법비 변형 형태니까. 반드시 앞문장에는 벗이 있어야 됩니다. 앞문장에는 not이 있어야 돼. 됐죠? not이 없으면 instead, rather, on the contrary, if anything 못 써요. 못 씁니다. 그런데 이 instead, rather, on the contrary가 그런데 not이 없는 경우에 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를 해야 되는데 A를 하지 않고 B를 하는 거야. A를 해야 됩니다 라고 썼어. 대신에 하면은 A를 하기 이전에 이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쓸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도, 물론 이제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접속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 예를 들면은 문장 순서라든지 접속사 문제라든지 할 때 앞에 not이 있으면 반드시 instead나 rather나 on the contrary가 답이 되려면 반드시 앞에 not이 있어야 돼.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혹 A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B를 하는 경우에도 instead를 쓸 수 있다. 그래서 not이 없어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시험 문제 접속사로 접속 부사로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요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야. not이 안 보이죠? 그치? 앞문장 4번에서 not이 안 보이잖아. 그럼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이전에 이런 뜻이야. 그거 하기 전에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우리는 뭐 할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했죠. 자, 요것도 네모 치세요. 네모. 그리고 시험 문제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unlikely 쓸 거냐.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걸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be likely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쉽다라고 해석하지 말고요.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세요. 그래서 단어 선택 문제가 이래서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단어 선택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는 요거 내가 아까 안 썼는데 assess 쓸 건지 access 쓸 건지 요렇게 요렇게 세 개가 단어 선택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또 여기도 나올 수 있어요. possible을 쓸 건지 impossible을 쓸 건지 요렇게 이제 단어 선택 문제 조금 기억을 해주고 문장 순서도 좋기 때문에 그쵸? 문장 순서도 꼭 기억을 해주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 갑시다. 우리는 뭐 할 가능성이 높아요?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염의 최적의 수준은. 그러니까 오염이 사라지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염이 아주 적은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유지하고 오염을 적정선에서 조절하면서 관리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염을 허용하긴 허용하는 거야. 근데 인간에게 해를 주지 않는 수준에서의 오염을 허용하자. 그걸 최적의 수준으로 오염을 관리하자라는 의미야. 그래서 옵티멀 레벨이라는 게 그래서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옵티멀 레벨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TV에서 보면은 미세먼지 농도가 몇 ppm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몇 ppm 이하는 괜찮은 거야. 그냥 물론 해롭죠. 그런데 몇 ppm을 기준으로 주면 그게 이제 최적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ppm이 올라가면 그거보다 올라가면은 이제 마스크 쓰세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고 그 이하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용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게 옵티멀 레벨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옵티멀 레벨은. 자, 아까 단어 하나 본다 그러고 안 봤는데 상당한 우리가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시그니피션트 있죠? 여기 이 시그니피션트는 상당한이란 뜻이 있어요. 중요한이란 뜻도 있지만 상당한이란 뜻도 있고요. 그 상당한이란 뜻으로 어떤 단어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considerable이야. considerable, 상당한. 그래서 substantial도 있죠. substantial. 얘도 상당한. 됐죠? 뭐 상당한이란 뜻도 있지만 현저한, 눈에 띄는 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noticeable, 뭐 remarkable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동의어가 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고요. 뭐 다음에는 이제 문단 내 글의 순서고요. 또 글의 순서 풀 때는 어떻게 푸는지 얘기해 줄게. 아무튼 뭐 복습 잘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바이바이.